그램당 몇 킬로칼로리야? 6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또 역할이 뭐예요? 체온 유지, 폐하지방으로 보온제 역할,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내장지방으로 장기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은 근육 등에서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남은 분량은 지방 조직 속의 지방 세포의 증강이 되어집니다. 자, 이 저장량이 일정 이상 증가하는 상태가 비만인데 이거를 체크하는 기준이 BMI라고 하죠. 자, 여러분 그 체크리스트 한번 봐보세요. 보다 크거나 같다. 1, 25,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디 맥스 인덱스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인데요. 자기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 만약에 70kg이다 라고 하면 나누기 키가 1m70이라면 1.7로 두 번 나누시면 됩니다. 1.7 나누기 1.7 24.2가 25만이니까 우리나라는 이 정상범위 들어있더라도 22가 스탠다드예요. 22. 그러면 이 체질량 지수가 25에서 네? 조금만 더 빼면 자, 25에서 30은 경도 미만이라는 거죠. 경찰도 아니에요. 자, 30에서 35는 중도 세님들도 미만이 많죠. 중도 35에서 49가 고도 미만입니다. 이 이상은 초고도 비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비만의 기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몸무게하고 키 나누기 키를 하면 물론 이제 인바디 측정을 혹시 샵에 인바디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인바디로 측정을 하시고 자, 본인은 20 정도 나온다 하신 분 손들어 인바디 아니요 20 손들어 보세요. 와, 평균상 20인 또 거기서 20 선생님 21 오 18.6 우와 대단하시다. 은하사장님 18 아니겠는데? 아니 은소사장님 몇 나와요? 21? 네? 잘못된 것 같은데? 자기 몸무게 키를 두 번 나누셔야 돼요. 키를 22까지 손들어보세요. 22 네. 그리고 나는 딱 22다 하신 분 손들어보세요. 22 21 20 19 19야 완전 빼빼시 18.5 여기는 완전 빼빼시 돼요. 아주 건강한 몸무게 되시는 저기 잘 관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BMI를 꼭 알아두시고 체크하는 게 도움을 받으시고요. 자, 저기 보시면 당제,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에너지의 원이 되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뇌에 꼭 필요하고 나쁜 게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많이 먹고 소비를 안 하면 찐다 이거예요. 근데 저장을 뭘로 하는 거야? 중성 지방으로 한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도움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중성 지방이 늘어나는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중성 지방이 늘어날 때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술인데 술을 많이 드시면 결국은 술 자체가
탄수화물 주정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면 결국은 뭐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살이 없어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술만 많이 먹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살이 찌요. 또 어떤 분은 떡빵 면은 하나도 안 되는데 자기는 과자만 먹는데, 또 어떤 분은 자기는 떡빵 면 과자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하루에 홍시를 6개씩 먹는데 그 살이 찌는 유형이 특별한 거를 과자 먹으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이 찌는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시면 결국은 중성지방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내가 중성지방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살을 뺄 때 이 중성지방이 많이 쌓이는 유형을 가려면은 일단은 섭취한 먹는 거를 좀 줄이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에너지, 여기에다 뭘 더 추가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운동을 좀 더 추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어싱하면서, 즉 맨발로 걸으면서 햇빛 보기. 햇빛을 본다기보다는 햇빛을 쬐기면서. 그래서 저것만 단순하게 1년 6개월을 했는데 10kg가 빠지신 분이 이번에 그 생로병사에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말기암 환자 말기암 환자가 3년 8개월 만에 모든 암이 다 없어져가지고, 여러분 어싱하면서 햇빛만 봐도 암이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자유등을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어싱하면서 햇빛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싱하고 햇빛 보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알파가 영양이겠죠. 영양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알파로 뭐냐면 해독이라는 관점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그 아까 나눠드린 것 중에 저희 그룹에서 몇몇 했던 것 중에 성공 사례 중에 하나를 독하게 한 사람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일, 2일, 3일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나머지는 이렇게 보냐면 4일부터 30일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완전 독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이거 말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파워 칵테일 5포 30분 뒤에 리스토레이트 5포 5포 이렇게 하루 3번 드시면서 중간에 액티바이즈 6스푼을 10시, 1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다이어트를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살을 많이 뺐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요거를 그때 지난번에 모 그룹에 짜줘가지고 저희 파트너들이 해가지고 또 속살가 좀 많이 나오고, 각 다이어트는요 맞춤형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이게 100%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 잘못하면 대부분 실패 사례가 뭐냐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아니 영양소 10도를 환자한테 이거 하면 다 실패하더라고요. 베체트 환자 100% 실패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먼저 위장관부터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점막 세포를 복원해 줄 수 있는 콜라겐하고 제추출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10스푼에 5스푼만 먹어도 구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를 타가지고 1시간에 소주잔 한 잔씩 먹어야 돼요. 그 정도로 점막 세포가 약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법론을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그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가 해독 다이어트 기본입니다. 생활 동의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결국은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제작할 것인가를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술하고 관계되는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에서 이거를 아세트 알데히드라로 바꿉니다. 이거를 이제 초산으로 바꾸고 이거를 이제 물하고 CO2 이산화탄소로 배출하는 개념인데, 자 여러분 요렇게 요 단계에서 셀레늄이 4분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간을 보호하는, 간에서는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효소는 글루타치온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이제 항산화 효소 또는 뭐 해독에 관한 항산화 효소를 이야기하는데, 글루타치온은 기본적으로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이거 간에서 합성하는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요. 그럼 요거는 어디 들어있냐? 웨이하고 프로쉐이프, 미국에 있는 아미노라고 있어요. 아미노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프로쉐이프 아미노. 그럼 그 아미노는 이렇게 생겼어요. 소장님, 아미노 그것이 웨이하고 프로쉐이프 안에 두 가지 성분이고 안에 다 한 가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프로쉐이프가 들어있는 거죠. 아, 웨이도 들어있네요, 이거. 소장님 나눠 먹어요. 나눠 먹어야지 혼자만 드시면 안 돼. 아, 혼자 드시면 잘 없어가지고. 친구가 필요하신 거 보세요. 나 오늘 상 많이 들어요. 아니, 적어도 배고플 때 딱 먹잖아요. 그러면 금방 뽕한 거. 원래 여자 좀 배고프다 싶으면 그 뭐냐면 독일에서 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중에 3일 동안 프로쉐이크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프로쉐이크만 먹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프로쉐이크. 프로쉐이크로. 병이야. 아니 수시로 먹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먹어요. 기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걸 먹는데 중간에 배고프잖아요. 그럼 또 다시 먹어요. 배고프면 다른 거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 안 되면요, 모르는 분들 막 핑계리잖아요. 프로쉐이크 한통 한번 해라라고 하시는데요. 3일간. 대만 이해되셨어요? 그럼 5만 원에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먹어요? 딴 건 안 먹어요? 네. 그냥 물에 타가지고요. 4스푼씩, 4스푼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니요. 3일 동안은 프로쉐이크로만. 혹시 프로쉐이크만 다이어트 해보고 싶으세요? 전혀 없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걸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어떤 분 그런 분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이걸로만 해야 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체질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는 힘들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걸 인정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음식물이 중성지방에 되어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그 케이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확대하는 방법을 어떻게 볼까요?
감사합니다. 새 슬라이드 해도 되나요?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슬라이드? 네. 네네, 어쩔 수 없네요. 지금 확대는 안 되면 여러분, 음식물이 중성지방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경우는 우리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름기, 버터, 지질들을 많이 먹는 경우인데요. 떡, 빵면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방 합성하는 기전이 있죠. 탄수화물 중에 아니 포도당하고 중성지방을 이렇게 간에서는 유리지방산과 포도당이 합성되어 뭘로 바뀐다고요? 중성지방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에서는 유리지방산과 포도당이 합성되어 중성지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성지방이 되는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 개념 정리되셨어요? 포도당하고 유리지방산하고 합쳐서 중성지방이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중성지방이 많이 쌓여서 피하지방, 내장지방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유리지방산에서 계속 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내장지방하고 피하지방 어떤 게 더 빼기 어려울까요? 네, 내장지방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내장지방 좀 받아주시고요. 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 정상적인 지방세포 하는 일에 보시면 렙틴하고 아디포넥틴 있죠? 자, 여러분 여기 아디포넥틴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하다가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이어트를 전문 상담을 하신 이 책 착한 호르몬 아디포넥틴 이 책을 사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책 사셔가지고 왜 다이어트를 하려면 제가 이거 논문 뒤에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디포넥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착한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은 대사 증후군이나 동맥경화 등 생활습관병의 대책은 차지하는 암 예방,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인슐린 강화 작용이 있어서 당뇨병을 다스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아디포넥틴은 정상적인 크기의 지방세포에서 요게 중요해요. 아디포네핀은 정상적인 크기의 의료 지방세포에서 가장 많이 분비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되고 식생활과 운동으로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아디포넥틴이 왜 중요한? 결국은 다이어트를 안 하면은 아디포넥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호르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혈관을 복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디포넥틴 뭐 한다고요? 혈관을 복원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이론 물질 렙틴 호르몬 보이시죠? 자, 여러분 혹시 요거 그냥 보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 저랑 안 보이시면 이거 있잖아요. 정상적인 지방세포 아디포넥틴 렙틴 호르몬 보이시죠? 보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를 보시면서 그래서 아디포넥틴은 산천한 혈관을 복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렙틴 호르몬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 보시니까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렙틴 호르몬 네. 지금 렙틴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포만감을 줘서 그만 먹어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잘못돼 있어요. 번역이 약간 식욕을 돋운다가 아니라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거예요.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 요거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화면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꾸불꾸불하게 되뇌고요. 있는 게 손해고요. 한 가운데 있는 게 이 라인이 뭐냐면 뇌줄기, 뇌간이라고 적어져 있죠. 뇌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 간내 있죠, 간내. 시상하고 시상하고를 뭐라 한다고요? 간내. 이게 우리 그 맛이 간 사람을 갖다가 쟤는 맛이 간내. 이해돼요? 네. 저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시상하부에서는 자율신경계하고 뇌분비계를 조율하기 때문에 저기가 문제가 생기면 진짜 맛이 간 거예요. 간내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시상하부의 호르몬 주머니를 뇌 하수잖아요. 뇌에 있는 하수도 주머니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뭐라 그래요? 시상과 시상하부를 간내.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중간 지점에 있는 거를 주문해요. 홀로 튀어나오는 거를 뇌로 연수라고 하죠.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냐면 사람의 목숨 수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맛이 갔네, 죽었네, 뇌의 겨우 다리를 건넜네, 연수를 다했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람의 목숨이나 수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맛이 갔네, 죽었네, 다리를 건넜네, 수명을 다했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시려면 뇌 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DNA 있죠? DNA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뭐예요? 오메가 3. 이 뇌세포의 50%는 뭐예요? DHA입니다. 뭐라고요? DHA.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몸에 항노화 호르몬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송화성. 어디라고요? 송화성. 여기서 무슨 호르몬이 나오죠? 멜라토닌 호르몬이. 뭐가 나온다고요? 멜라토닌. 오늘 요거 하나 조금 더 출력해서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거기 아동들 상담사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32페이지 출력을 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송가선 있잖아요. 송가선은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상하부 있죠, 여기. 시상하부는 두 가지 개념 아는데 자율신경계하고 뭐요? 예분비계. 자율신경계하고 호르몬을 주는 부분이 시상하부. 꼭 알아두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뇌가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는 분들, 요즘 수술,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여기가 종양이 5cm였는데 수술하려고 날 받아놓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15일 동안에 PM 전 제품 먹었는데 2cm가 돼갖고 수술이 연기했어요. 물론 이분은 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목사님이 안수해줘갖고 나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신 분들 다 좋긴 한데 PM 제품도 좀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야죠. 아니 목사님 안수해줘서 나섰다 그러면 물론 목사님 기분 좋겠지만 게임 사업자는 기분 더럽게 받아요. 문자간 소리입니다. 물론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좋아졌겠죠. 그래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수술을 연기해서 수술한다고 해놓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모든 게 신기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시상하부 자율신경계하고 미분계계 조절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시상하부를 간대라고. 그리고 시상은 보이식자 모양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감 중에 후감만 빼고 저기에서 정보를 전부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보를 취합해갖고 어디로 보내요? 대뇌로 보내요.
자, 호랑이가 오고 있다는 오감 중에 뭐예요? 시각이죠. 폭포 소리가 들린다. 맛있다. 미각. 차갑다. 촉각. 그 다음에 뭐 덤 냄새가 난다. 후각이죠. 후각만 빼고는 나머지 감각은 어디에서 전부 모은다고요? 시상에서. 그러니까 어디다 보고를 해요? 비뇌. 그러면 이제 비뇌에서는 운동신경을 통해서 뭐예요? 행동을 하든지 피하든지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전달해요. 그 다음에 여기 시상하고는 두 가지 기능.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자율신경계하고 호르몬. 자, 자율신경계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호르몬은요?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되는 시스템이 어때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자, 여기를 잠깐만 봐주세요. 그럼 옮겨놓은 게 이거거든요. 여기가 시상하부 뇌하수체예요. 여기 한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혀 후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갑상선, 부갑상선, 그 다음에 여기 콩팥 위에 부신 보이시죠? 부신 호르몬, 그 다음에 성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호르몬들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체계를 다루는 곳은 배우세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부신, 성호르몬이에요. 고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자, 갑상선 호르몬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부신 호르몬은요? 콩팥 위에. 뒤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콩 모양으로 되게 세모예요. 콩팥 위에 부신. 성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은 난성, 남성 호르몬은 정성. 그 안에서 분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호르몬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가장 망가진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갑상선 호르몬하고 부신 호르몬이 망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상하고가 고장나면 큰일 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면 갑상선 기능 저하적인 거죠. 많이 나오면 항진증이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신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갑상선, 부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오늘 배우시는 거는요, 다이어트, 해독 다이어트 초급 과정이거든요. 심화 과정 1, 2, 3가 있는데, 초급은 여러분 이거 양대한을 수료하시면 지금 다 공짜로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뭐죠? 동네 친구 따라 강남원들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초급은 여러분 들으시면 실제로 이제 중급 심화 1, 2, 3에 들어가면 전부 배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뇌하수체, 그거 있잖아요. 시상하고 뇌하수체, 그다음에 갑상선, 부신, 성호르몬, 그다음에 성장호르몬, 멜라토닌, 어디서 들어본 듯한 호르몬들 있죠. 이런 거 집중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론에서 심하게 배우고요. 오늘은 제가 기초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눈빛이 전부 있잖아요. 고해에서 나타나는 불안한 눈빛, 뭐 그거 있잖아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간내, 뇌의 사이, 대뇌하고 소뇌 사이에 있다 이거네요. 근데 간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시상하고 시상하부로 구성되어 있다. 시상하부에서 연결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뇌하수체 전혀 후역이에요. 요게 뭐냐면 뇌하수체죠. 자, 그래서 이 시상하부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1차적으로 아는 게,
초급에서는 여기까지 아는 것이 2차 목표입니다. 2차 목표는 여기에 관련된 호르몬을 다 이해하는 거고요. 3차 목표는 이처럼 나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이 중에 몇 명 살아남는가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 그런 시상하부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율 신경. 자율신경을 조율하는 것이 시상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뇌, 위계, 호르몬을 컨트롤하는 것이 시상하다.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초 단계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 자율신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렇죠? 교감 신경하고 부, 교감, 신경. 이 중에 지금 양자 초급을 수료하신 분도 있지만 중급까지 마치신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포인트를 맞추기 좀 힘든데 일단은 초급 위주로 맞출게요. 중급까지 들으신 분들은 귀만 열어주시고 자, 교감신경은 어느 때 작동을 하죠? 주로? 스트레스 있거나 또는 긴장하는 일이 있거나 집중해야 될 때 요럴 때 교감신경이 작동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술 먹고 일찍 들어왔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면 긴장하겠죠. 누구한테 집중을 해요? 남편한테 집중하겠죠. 저 인간이 뭐야 때려 부순 안 때려 부순.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죠? 과거에 제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하고 맨날 싸울 때 술 먹고 싸우는 게 내용이 평생에 술 좀 이 인간아 아버지 여보가 아니라 이 인간아로 바뀌셨어요 항상.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술 안 먹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도 기어가지고요. 술만 먹었다면 아주 전쟁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부분 분위기가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 부교감신경 어느 때 작동이 되냐면요 주로 여러분 휴식을 취할 때 그 다음에 뭐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을 감상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약간 이완되죠. 그래서 작용하는 신경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뭐냐면 교감신경에는 아드레날린 요게 분비됩니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에서는 아세틸콜린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긴장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사람이 이완되면서 편안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몇 대 몇이 가장 건강할까요? 5대 5 상태가 가장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빼고는 없어요. 대부분이 사람이 6대 4 정도 이렇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텐션이 높아지면 7대 3. 이때부터 슬슬 짜증이 나면 인상을 쓰게 됩니다. 인상. 그 다음에 인상을 어떻게 쓰냐? 11자로 이렇게 미간이 찌그러지면서 내천자가 위에서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입술이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뭐죠? 십장생, 시베리아, 뭐 열두베리아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사람이 격해집니다. 그 다음 8대 2가 되면은요 이때부터 이제 싸우죠. 8대 2는요 좋게 살기로 싸웁니다. 네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그 다음에 9대 1이 되면 이제 도장 찍어가 되죠. 도장 찍어. 10대 0이 되면 하늘나라에
입찰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점점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자극하고 전부 다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을 하면 오장육부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장육부 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퇴화되면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질병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거하고 비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비만하고. 네. 교감신경이 항진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상태이기 때문에 뭐냐면 식욕이 증가합니다. 식욕이. 뭔가 당겨요. 근데 이게 술로 가버린 사람은 이제 완전히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술로 가버리면 중독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요게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요게 이제 빵 유언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완전 비만이 되죠. 고도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식욕이 증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술로 가시는 분이 있고 빵 유언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둘 다가 우리 몸에서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기분을 좋게 하는 게 뭐예요? 무슨 호르몬이요? 네, 세로토닌. 여러분, 뇌에서도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죠? 근데 장에서 몇 프로냐면 95%가 만들어지고요. 뇌에서는 5%밖에 안 나와요. 자, 여러분, 결국은 짜증이 난 거를 술이나 떡밥, 면으로 해결하면 뭐가 증가를 해요? 세로토닌. 무슨 호르몬? 행복 호르몬. 자, 짜증이 나고 긴장이 되고 열받을 때는 장이 문제가 있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행복을 찾으려고 항상성으로 찾는 게 뭐예요? 술이나 떡밥, 저런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술, 떡밥, 면을 대체제로 많이 즐기는 사람은 나중에 뭘로 가요? 비만으로 가요. 뭐가 과다 분비돼요? 세로토닌.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과다 분비돼요? 세로토닌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뭘로 가냐면 중독으로 가요.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뇌에서 또 뭐까지 나오냐면 도파민까지 나와요. 여러분, 술을 소주에 맥주를 딱 섞으면 뭐가 돼요? 네, 소주에 그걸 한 잔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확 올라오죠. 그게 바로 도파민,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 잔 더 줘봐 그러죠. 그래요. 먹어도 잘 안 찌는 사람은 어떻게 분류해야 돼요? 그거는 저기가 많아요. 지방 중에서 그 갈색 지방이라고 있어요. 갈색 지방이 많은 사람은 먹어도 지방을 태울 쪽으로. 보기 사장님 같이 이쪽에 견갑골에 있는 데가 이 뭐지? 그 근육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많이 먹어도 잘 안 쪄.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은 나중에 많이 못 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시스템별로 스트레스 받으면 단 것이 땡기니까 술이나 떡밥, 면으로 푸는 사람은 결국 뭘로 간다? 비만으로 간다. 비만은 무슨 얘기다? 생활 습관.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해결이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전체의 주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을 상황별로 내가 타치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쪽으로
네, 여러분 제 말로 하면 안 돼요. 고객한테 가서 강의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고객한테는 너 그렇게 먹으면 쪄야. 쪄! 찐다고 이것만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단순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원리를 깊이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살찌는 이해되셨어요? 네. 결국 호르몬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이게 뭐하고 관련이냐? 이제 지방세포에서 뇌하고 장에서 행복 호르몬 나오잖아요.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또 있어요. 정상적인 지방세포가 아니고 지방세포 중에서 이제 중성지방이 그득그득 채워지고 여기는 한 3개가 있는데 여기는 한 9개 있다고 보면 이런 데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쁜 호르몬이 1, 2, 3가 있고요. 여기 지방세포에 중성지방이 적은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까 아디포 렙틴, 그거 한 장짜리 보시면 있어요. 렙틴 호르몬. 자, 나쁜 호르몬 말고 이거 좋은 호르몬 먼저 정리할게요. 렙틴 호르몬이 원래는 좋은 호르몬이에요. 요게 어디로 가냐? 시상 하부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이 렙틴 호르몬 어디서 분비돼요? 지방 세포 조직이. 중성지방이 많은 곳에서 분비돼요? 적은 곳에서 분비돼요? 적은 곳에서. 그래서 뇌로 가가지고 시상하부에서 뭐라 그래요? 그만 먹어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체계로 돼 있어. 원래 이 렙틴 호르몬. 근데 이 렙틴 호르몬이 언제 고장 나는가 봤더니 스트레스 받고 엄청 긴장한 상태에서 집중해서 일을 할 때 식욕이 증가해서 술, 떡, 빵, 면을 과하게 먹잖아요. 렙틴 호르몬이 뭐냐면 시상하부에 갔는데 시상하부에서 그만 먹으라고 명령을 안 내려요. 자, 여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만 먹으라고 여기는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어. 여기는 뭐예요? 반응이 없는 상태. 반응이 없는 상태니까 뭐예요? 렙틴이 아무리 보내도 저항을 하는 거죠. 시상하부가 난 너 몰라 그러지. 얘가 얘한테 뭐라 그래? 띵동띵동 하니까 넌 누구니? 넌 내 누군지 아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없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도 똑같은 거예요. 인슐린이 가서 세포 방에 있는 수용체한테 나 인슐린이야 그랬는데 넌 내 누군지 아니? 이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인슐린 저항성. 이거는 렙틴 저항성.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오케이에서 그만 먹으라고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무슨 호르몬이에요? 렙틴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라고요? 식욕 억제 호르몬.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가지고 술, 떡빵, 면 계속 즐기는 상태에서 어디로 넘어가면 비만 단계로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이 뭐가 생겨요? 시상함으로 가도 그만 먹으라고 해줘라고 하는데 반응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더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렙틴 저항성. 이 상태가 되면은 결국 뭘로 가냐면 비만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자율신경계를 몇 대 몇으로 맞춰야 돼요? 5대 5나 6대 4 정도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눈이 부리부리하면 6대 3 눈이 감기면 5대 5 릴렉스가 된 상태 완전히. 자, 여러분 결국 뭐냐면
우리 몸은요 결국은 5대5나 6대4인데 너무 항진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꾸 짜증이 나고 몸이 7대3, 8대2까지 올라가면 뇌가 안다니까요. 몸이 내 말 안 들어. 열받으니까 어때요? 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해요? 뭐 하자고? 수고에 가야겠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딱 받을 때 자기 푸는 행동 들어보세요. 뭐가 있어요? 어? 자, 또 운동 먹어요. 또 어? 술. 네? 어떻게 해? 아들한테? 스트레스 풀 때 어떻게 해요? 쇼핑. 오 맞다. 저도 가끔 쇼핑해요. 또 나가서도 쇼핑. 네? 운동. 네? 돈을 써? 먹는다는 소리 들으세요. 온갖 때. 네, 어떻게 푸세요? 스트레스 안 받? 늘 풀고 사서 싫어하세요. 어떻게 푸세요? 쇼핑. 네, 또 늘 풀고 살아 싫어하세요. 운동. 먹거나 그냥 일주일까지 못 있어요. 네? 저녁이 있어. 먹고 자요. 자요. 담배는 스타일이요. 남편한테 이런 스타일. 대민 사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먹는 거 있군요. 우리 사장님 성함이 저 정지현이요. 주현이요. 정준 사장님 먹어. 그다음에 사장님 어디 있죠? 바지랑 울거나 산책. 단체. 우리 김준욱님이 뭘 불러? 운동으로. 우리 김준욱 사장님 게임으로 보시고. 저는 쇼핑. 먹거나 쇼핑. 우리 운동하러 가시죠. 뭘로 불러? 술이나 여행. 네? 달콤한 거 뭘로 불러야지? 먹어요. 뭘로 불러? 빨래. 와, 빨래를 분난 건 처음 들어본다. 막 청소하는 거예요. 아, 제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가는 곳이 있어요. 드럼 연습실.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한 20몇 년 쳤었는데 드럼은 어떻게 치냐면요. 이런 거 종이를 그 사람 얼굴을 그려요. 거기다 스카치 테이프를 다 붙여. 막 그냥 두두두두두두 찢어질 때까지 쳐요. 씩씩거리고 나와요. 아니 진짜 그러고 나면 좀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씩씩거리고 다 풀려요. 우리 저 파트너분 중에 양주에 그 70810 라이브 카페 하시는 분 있어요.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가지고 우리 저 저녁에 한 달에 안 하고 그 가수랑 드럼 치는데 거기 뒤에서 드럼 치고 막 풀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결국은 자율신경계가 틀어진다는 거를 인식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보면 비만으로 간다 안 간다? 간다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잘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포커스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1번은 뭐냐면 뇌 신경을 완전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할게요. 시간이 지금 지나면 좀 쉬어야 됩니다. 시상하고에서 자율신경계하고 이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는 게 뭐냐면 아연이에요. 자, 여러분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오면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코티솔 이런 게 분비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 호르몬을 싹 하고 이런 스트레스에 관련된 호르몬을 스톱하고 명령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뭐냐면 아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밸런스를 리스토레이트를 두포 타가지고 진하게 드시면 하루 스톱 제가 해봤어요. 5번 먹고 5번을 딱 타서 먹었는데 오 뭐죠? 분노가 확 사라집니다. 스밸런스 두포하고요. 저는 시밸런스 2포하고 네. 리스토레이트를 3번을 먹었어요. 근데 그 3포를 먹으려 했는데 2포밖에 없어요. 누가 다 저 여기다 놔두면 누가 다 먹으면 책상 위에 올려놓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내가 열받을 때 내 분노의 스위치를 꺼줄 수 있는 물질은 뭐다? 아연이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 열받아 오면 뭘 줘야 돼요? 네. 시밸런스랑 리스토레이트를 진하게 세포 타가지고 조용히 먹으라고 줘야 돼. 건들면 안 돼요.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자. 일단 한 잔 마시고. 그래서 한 잔 마시고 30분 지나자는 걸 싹 풀어요. 이게 왜 그러냐? 분노의 스위치를 얘가 다 가서 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미네랄 뭔데? 미네랄 힘이 그 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저 그 논문 자료를 찾고 나서 열받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꼭 시밸런스하고 리스토레이트를 꼭 먹어서 먹으며 분노를 잠재우는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노의 스위치를 끄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시밸런스, 리스토레이트. 뭐가 들어있어요? 아연. 근데 또 뇌 신경을 안정시키는 물질이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래서 여러분이 뇌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중금속을 밀어내는 거죠. 기량자격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